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 4천억 원의 가명계좌를 소유하고 있다는 설이 터져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발설자는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를 관장하고 있는 서석재 총무처 장관입니다. 서 장관은 자신이 들은 소문을 얘기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먼저 사석에서 서 장관의 얘기를 직접 들었던 김원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석재 총무처 장관은 최근 사석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부분을 거론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청렴성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서 장관은 두 전직 대통령 중 한 명의 대리인이 4천억 원대의 가차명 예금 계좌를 처리하는데 배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의 금융실명제에서는 누구든 예외 없이 실명 전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서 장관은 그러나 오늘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설이 언론에 보도되자 특별한 근거를 갖고 말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서 장관은 자신의 발언은 증권가에서 도는 희중의 소문을 전한 것이라며 두 전직 대통령의 가명계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이야기 들었어. 어떤 방법이 없느냐고. 시중에 했다 해도 좋아. 술을 한잔 먹었으니까 어쨌든. 서 장관은 이어 자신의 발언이 잘못 전달되고 이에 따른 각종 억측이 나도는 데 대해 섭섭함을 표시했습니다. 전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왔고 그렇게 기사를 만드니까 참 나도 의의가 없어서. 한편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측은 비자금설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서관인 민정기 씨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논평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며 관련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민정기 비서관은 또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보다 명확한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서석재 장관에게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한 측근도 전혀 상관없는 일이며 또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측근은 이어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논평을 자제했습니다. MBC 뉴스 김원태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4천억 원 보유설과 관련해 정치권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4천억 원의 비자금을 100억 원 단위로 나누어서 시중은행 40개 차명 계좌에 분산 예치했다고 하는 주장이 이번에는 그 한 물증과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오늘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국회 대정부 질문 주장은 즉각 정계와 경제계에 큰 폭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먼저 황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박계동 의원은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4천억 원이 이원조 전 의원에 의해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의 40개의 차명 계좌로 분산 예치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00억 원짜리 수표 40장으로 인출되어 당일 즉시 동아은행, 신한은행 등 각 시중은행의 40개 계좌에 일체히 동시 분산 예치되었던 것입니다. 박 의원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모두 4천억 원이고 상업은행 효자동 지점에 있었습니다. 예치 기간은 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한 달 전쯤인 93년 1월 말까지였습니다. 이때 그동안 비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원조 씨가 시중은행 영업담당 상무들을 불러 모아놓고 4천억 원을 차명으로 분산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3년 2월 1일 이 4천억 원이 시중은행 40개 계좌에 분산돼 들어갔다는 게 박계동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 가운데 신한은행이 배당받은 액수는 모두 600억 원, 다시 이동 가운데 300억 원이 서소문 지점에 배당됐고 당시 이우근 지점장은 동서 명의로 100억 원의 차명 계좌를 만들었고 차장 천안 명의로 다시 100억짜리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또 하나의 100억짜리 차명 계좌입니다. 지점장은 평소 단골 고객이었던 하종욱 씨에게 차명 계좌를 부탁했고 하 씨가 이를 수락했습니다. 하 씨는 곧바로 아버지 하범수 씨 명의로 차명 계좌를 만들었으나 금융재산 종합과세의 실시로 내년에 7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할 형편이 되자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계동 의원을 찾아가 과세 문제를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박 의원이 입증 자료를 요구해 이 자료를 건네줬습니다. 박 의원이 오늘 공개한 자료는 그저께 확인한 하 씨의 차명 계좌입니다. 2년 8개월 전에 100억 원이었던 이 금액은 그동안 이자가 붙어 110억 원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MBC 뉴스 황혜진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박영훈 비서관은 오늘 박계동 의원의 주장은 민주당 박계동 의원에게 4천억 원 비자금서를 최초로 발설한 우일 종합물류의 하종욱 씨는 현재 어디론가 피해 있습니다. 하 씨는 그러나 오늘 오후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은 당시 신한은행 지점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그대로 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전화 통화 내용을 도인태 기자가 정리해 봅니다. 4천억 원 비자금서를 발설한 하종욱 씨는 서울 서소문에 있는 소규모 해운 운송업체 우일종합물류의 대표로 있습니다. 하종욱 씨는 오늘 오후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입장을 간단하게 밝혔을 뿐 회사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 씨는 오늘 전화 통화에서 지난 16일 보성고등학교 동창회에서 고등학교 1년 선배인 박계동 의원에게 비자금 얘기를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 씨는 자신이 거래하던 신한은행 관계자로부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난 93년부터 4천억 원의 비자금을 운영해 왔는데 그중 일부가 신한은행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 씨는 계좌조회를 통해 비자금 입금을 확인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계좌조회표를 갖고 있다고 시인했다가 곧이어 박계동 의원에게 넘겨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 씨는 비자금이 회장인 아버지 하범수 씨의 명의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우일양행 명의로 입금됐다며 자신의 회사인 우일종합물류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씨는 오늘 오전 집을 나간 뒤 이 시간까지도 연락을 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인태입니다. 박계동 의원의 비자금 관련 발언과 관련해서 신한은행 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 사과 발표 8시간 전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국민회의의 김대중 총재는 지난 92년 대통령 선거 때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고 시인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경에서 김동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방문 기간 중 국내 문제에 대해 일체 언급을 피해온 김대중 총재는 오늘 노태우 씨의 대국민 사과 성명 발표를 몇 시간 앞두고 20억 원 수수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김 총재는 오늘 오전 북경 조호대 숙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난 14대 대선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모 비서관이 순전한 인사의 뜻이라며 20억 원을 갖고 와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재는 노 씨가 당시 여야 대통령 후보들 모두에게 돈을 돌렸다고 생각해 위로금조로 문제의 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거 순전히 맞으면 대통령께서 우정으로 선거에 수고하시니까 위로를 뜻을 보냅니다. 이런 되었습니다. 김 총재는 그러나 그 외에는 노 씨로부터 어떠한 정치 자금도 받은 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 총재는 14대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도 모 의원을 통해 노 씨로부터 수천억 원을 받았다는 유력한 정보가 있다며 노 씨는 이 점에 대해 사실을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노태우 비자금이 정치권에 흘러들어간 그런 선거자금 문제에 대해서 여기도 나왔는데 이런 문제가 분명히 다 밝혀져야 합니다. 김 총재는 국회에서의 육공청문회 개최 문제는 귀국해서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재가 노 씨로부터 20억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김 총재와 국민의힘은 도덕성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으며 비자금 수사가 야권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북경에서 MBC 뉴스 김동섭입니다. 김대중 총재의 20억 원 수수와 관련해서 여야 4당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는 오늘 북경에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도 노태우 씨로부터 받은 자금의 액수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철호 북경 특파원입니다. 김대중 총재는 자신이 이미 20억 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만큼 김영삼 대통령도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받았다면 얼마를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총재는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230여 개 지구당에 30억 원씩을 보냈다면서 이것만 따져도 7천억 원이 넘는 액수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재는 이어 노태우 씨가 대선 당시 가까운 의원을 통해 김영삼 대통령에게 거액을 전달했으며 민자당의 전체 선거자금은 1조 원이 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총재는 따라서 민자당이 대선에서 280억 원을 썼다고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내용은 거짓으로 선거법 위반이며 시효는 지났지만 당선 무효가 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총재는 김영삼 대통령이 이번 기회를 이용해 정치판을 새로 짜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특히 모 야당은 민자당과 비밀리에 회합까지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북경에서 MBC 뉴스 문철호입니다. 김종필 자민련 총재는 민자당 대표 당시
네, 이 비자금 정국이 민자당과 국민회의 양당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양측은 오늘 서로 폭로성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세용 기자입니다. 민자당의 강삼재 총장은 오늘 작심한 듯 김대중 총재를 비난했습니다. 기자 간담회를 자청한 강 총장은 잠자는 양심, 역사의 물줄기를 돈으로 바꾼 장본인으로 김 총재를 겨냥하면서 60 중간평가 취소와 광주청문회 등 정치적 고비마다 김 총재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문제 등 50 청산 작업을 끝내주는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즉각 반격에 나선 국민회의 측은 먼저 김영삼 대통령이 50 청산 때 얼마를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중상모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총장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설이라고 하면서 퍼뜨리고 있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또 국민회의 최재승 의원은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하루 전날 거액의 정권 인수 자금을 받았다고 맞불을 놓았으며 이에 대해 민자당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대선 자금으로 3천억 원 이상이 넘겨졌고 24일 날 정권 인수 자금 쪽으로 천수백억 원이 넘겨진 것으로 20억 원 비자금 수수를 시인한 후 얼마나 궁색하면 이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인지 연민을 금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여권이 정치권 숙정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권은 긴장 상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권은 김대중, 김종필 두 야당 총재의 퇴진을 겨냥하고 있고 야권, 특히 국민회의 측은 사활을 건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세용, 전영배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내일 2박 3일간의 청남대 구상을 마치고 청와대로 돌아옵니다. 여권은 이미 청남대 구상의 일단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 사정을 예고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제 구시대적인 정치 행태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권의 이 같은 입장은 이번 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가 단행되면 비자금 사용처와 관련해 검찰 수사의 무게중심이 정치권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비자금의 사용처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부 희생이 있더라도 정치권 숙정을 해야 한다는 여권의 노림수는 궁극적으로 김대중, 김종필 두 야당 총재의 퇴진입니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김대중 총재의 추가 자금 수수 의혹을 폭로하는 등 이번 주 내내 두 김 총재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한층 높일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권은 이 같은 고강도 전략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검찰 수사에만 맡겨두고 있는 김 대통령의 대선 자금 의혹을 과연 깨끗이 해소시킬 수 있느냐는 부담을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국민의 당직자들은 오늘 335 모여서 강삼재 민자당 총장의 발언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결론은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것입니다. 갈 때까지 가도 민자당에 비해서 크게 손해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민자당이 여러 가지 정치자금 수수설을 거론하며 김대중 총재를 압박한다면 국민회의로서는 여권의 대선 자금을 물고 늘어져 김영삼 대통령의 도덕성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민회의는 김영삼 대통령이 노 씨로부터 받은 대선 자금을 공개할 것과 함께 김 총재 자금 수수의 증거를 제시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국민이 그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의 자기의 것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자기 것을 공개 안 하고 남을 갖다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회의는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지구당 창당대회를 통해서 대선 자금 문제를 쟁점화하는 등 대여 공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회의는 앞뒤가 막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비자금 정국에 일순간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회의의 대응 강도는 여권의 공세 수위에 맞춰져 있습니다. 국민회의는 여권의 다음 카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영배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난 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에게 3천억 원의 대선 자금을 전달했다고 회고록에서 밝혔습니다. 김 전 대통령 측은 부인했습니다. 김세진 기자입니다.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5년 동안 약 5천억 원의 통치 자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비자금 조성과 뇌물수수 혐의로
2년여의 수감 생활을 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 최근 발간된 회고록을 통해 지난 92년 김영삼 민자당 대통령 후보에게 3천억 원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측근인 금진호 전 상공부 장관과 이원조 전 국회의원을 통해 2천억 원을 전달했고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는 김영삼 후보의 긴급 요청으로 1,000억 원을 더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돈을 전달받은 김 후보가 한밤중에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했다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또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에 가면서 청와대 금고에 100억 원 이상의 돈을 넣어뒀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퇴임한 뒤에도 2,756억 원의 비자금을 갖고 있었던 이유는 당시 김영삼 당선자가 청와대를 방문하지 않아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태우 씨 거액 뇌물 사건 수사와 비자금 정국이 한 달이 넘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청와대 측은 여전히 일체 공식 언급을 삼간 채 검찰의 수사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전국 전환 구상은 아마도 12월 중에나 나올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구영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자금 정국과 관련해 김영삼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한간의 관측과는 달리 청와대 측의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 에이펙 참석 후 어제 귀국한 김 대통령은 오늘 이홍구 총리로부터 부재 중의 주요 국내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몇몇 장관과 주요 기관장들에게 업무 지시를 했지만은 비자금 문제와 관련한 내용은 일체 없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오늘 김 대통령은 항상 국정 전반에 관심을 갖고 꼼꼼히 챙기고 있다면서 노태우 씨 사건은 검찰 수사에 맡겨놓은 상태이며 이 문제가 국정의 모든 것은 아니다고 청와대 분위기를 표현했습니다. 청와대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김 대통령이 조만간 공식 언급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검찰 수사의 모든 것을 맡긴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기도 전에 김 대통령이 언급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예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측의 이 같은 설명에 비추어 비자금 문제와 관련한 김 대통령의 전국 구상이 가시화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지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김 대통령이 현 정국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향후 정국에 대한 구상을 펴는 시점은 적어도 12월 중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국과 관련한 김 대통령의 진단과 구상이 공식 담화로 나타날지 아니면 특정 자리를 빌어 우회적인 언급을 하는 형식을 취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은 김 대통령의 의중은 내년 총선에 대비한 연말 개각과 민자당 공천 과정에서 가장 뚜렷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구영회입니다. 비자금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폭로와 상호 비방이 5.18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김영삼 대통령은 그동안 말을 바꿔온 것이 아니라 역사 바로 세우기의 맥락 속에 고민해온 것이라고 청와대 당국자들은 설명했습니다. 박광원 기자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과거사 바로잡기는 군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수의 군인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영예가 상처를 입었던 불행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잘못된 것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12.12 사태는 하극상에 의한 군사 구태자적인 사건입니다. 4.19의 목표와 정신을 새 정부가 계승 완성시키겠다고 다짐한 김영삼 대통령은 5.16이 잘못된 역사의 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5.16은 분명히 쿠데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얼마나 후퇴시킨 하나의 큰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일제히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사를 복원하는 것은 역사 바로 세우기의 또 다른 한 축입니다. 새 국민정부는 이 같은 임시정부의 빛나는 전통성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민족의 역사는 바로 서야 합니다. 해외에 있던 애국 선열들의 유해 봉환과 청와대 본관으로 썼던 총독 관저의 철거, 그리고 옛 총독부 건물의 철거로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남은 것이 광주 문제였습니다. 난폭한 시대를 거치면서 불의와 비리가 횡행했고 역사는 침묵했습니다. 광주는 이 시대의 전진을 가로막는 벽이었습니다. 오늘의 정부는 강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는 민주정부입니다. 당사자들을 처리하기 위해 나는 반드시
5.18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쿠데타의 싹을 자른 군개혁은 쿠데타를 단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출발이 됐습니다. 때문에 특별법 제정은 더 큰 개혁의 디딤돌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MBC 뉴스 박광원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서울리서치가 전국의 성인